2년 전 연금 계좌에서 환노출 상품과 환해지 상품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을 했었는데요. 환노출 상품에는 약 1,490만 원을, 환해지 상품에는 1,58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죠. 2년이 지난 지금 환노출과 환해지에 투자했던 각 상품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2025년 1월 2일 저는 환노출 상품을 모두 정리하고 환해지 상품으로 모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노출과 환해지 상품에 투자했었던 수익률 결과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환율은 1292원에서 시작을 해서 1467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4%나 올랐는데요. 솔직히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환율은 신이 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제 판단과 제 자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히 판단하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환노출, 환해지 상품은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인데요. 각 개별 ETF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가슴 쓰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나스닥 환노출 상품에 총 95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95.76%를 기록했었는데요. 평가 금액이 거의 2배인 1,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 환해지 상품에는 더 많은 1,160만 원의 원금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56.6%로 그쳤습니다. 평가 금액도 1,800만 원으로 환해지 상품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평가 금액은 오히려 작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 변화가 투자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환노출형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는 약 300만 원을 투자해서 27.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약 8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반면에 환해지형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는 더 많은 42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수익금은 약 40만 원으로 9.65%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다행히도 S&P 500은 환노출형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총 240만 원을 투자해서 77.39%의 수익률을, 평가 금액은 189만 원이 증가한 433만 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환노출형에는 총 1,490만 원을 투자해서 1,1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약 79%의 수익률을 달성했었네요. 반면에 환해지형은 환노출형보다 더 많은 1,580만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700만 원으로 수익률은 44%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환노출형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에도 저는 오늘 수익률이 더 높았던 환노출 상품을 모두 정리하고 환해지 상품으로 옮겨갔는데요. 환해지 상품에 투자한 총 금액은 나스닥이 약 3,700만 원, S&P 500은 778만 원,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약 142만 원으로 약 4,600만 원을 환해지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가 6개월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결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환해지 상품을 실제로 투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선별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환해지형 상품은 총 3가지로 코덱스와 타이거, 코세프가 있었습니다. S&P 500 환해지형은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플러스, 코세프 총 5가지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형은 아쉽게도 단 1개로 쏠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환해지 상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해지 상품을 투자하신 분들이 환노출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높다는 건 거래량이 많다는 뜻이고 환매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코데프는 순자산 가치가 446억으로 매우 낮아서 이번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상품을 비교해보니 코덱스 상품이 순자산 가치가 1,000억 원 이상 더 높았고 수수료도 0.226%로 더 낮았습니다. 참고로 타이거의 수수료는 0.30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였습니다. S&P 500 환해지형은 코덱스와 타이거, 라이즈 플러스, 코세프로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라이즈와 플러스와 코세프는 순자산 가치가 1,000억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두 상품 모두 순자산 가치가 3,000억 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결국 수수료를 보면 코덱스는 0.2198%, 타이거는 0.2520%로 코덱스 상품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순자산 가치가 더 높은 코덱스 미국 S&P 500 환해지 상품을 선택해서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CHD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쉽게도 국내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형은 솔 단 하나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2,310억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수수료가 0.2369%로 환노출 상품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환해지와 환노출 상품의 비중을 환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환율은 1,300원이었는데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게 되면 환해지용의 비중을 높이고 1,150원 이하로 내려가면 환노출형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350원일 경우 기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환노출 상품을 35%, 환해지 상품을 65% 비중 조절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환율이 높아질 때 환해지 상품으로 환율 변동을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환율이 낮을 때 환노출 상품을 통해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노출과 환해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제가 이런 투자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환노출과 환해지 상품의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면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환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환율이 높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